거대한 자연 그리고 그에 맞서 보물을 찾는 사람들. 야, 조심해. 깊은 산 한길랑 떨어지 그 어떤 곳이든 보물이 있다면 이들이 간다. 와, 진선 대물이다, 대물. 야, 이거 야, 진짜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걸 겁니다. 아주 귀합니다, 이게. 오늘의 보물, 꾼중의 꿈만 안다는 아주 귀한 약초라는데 전설의 헌터 사상 최초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 미스터리한 보물을 찾아서 오늘도 함께 떠나보시죠. 굽이굽이 깊은 산이 끝도 없이 펼쳐진 이곳, 바로 강원도 원주의 헌터들이 떴다. 산에서 만나 파트너가 됐다는 두 사람, 19년 경력의 정진우 헌터, 그리고 어우, 산 좋다. 역시 19년 경력의 김홍주 헌터. 이 두 헌터 챙기는 장비부터 아주 범상치 않은데요. 진원이는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낫을 이거 챙겨가자. 이들이 찾으려는 보물, 그 정체가 참 궁금합니다. 이 있는 거를 끌어내려서 우리 보물을 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나무 위에 장비가 있나 봐요. 필요할 정도로 높이 있는 보물이라 궁금증을 남긴 채 헌터들 산행을 시작합니다. 야, 뱀 조심해라, 뱀. 하지만 어느새 녹음이 우거진 여름산, 뜨겁게 더운 이 날씨가 헌터들의 앞길을 방해합니다. 우리랑 한번 먹어보고 가자. 아유, 친구야. 앉아라. 아유. 결국 두 사람 산행 시작 30분 만에 자리를 잡고 쉬어가는데요. 베테랑 헌터들도 유독 견디기 힘든 오늘 날씨, 그 이유가 있다죠? 힘들다. 땀도 나고. 벌레도 많고. 어제 또 비가 살짝 와갖고 습도가 높아서 더 덥네, 오늘. 아유. 사계절 중 가장 힘든 산이 바로 이 여름산. 하지만 날씨 때문만은 아니랍니다. 멧돼지 조심해라, 멧돼지. 돼지가 금방 왔다 갔네. 멧돼지가 이게 지금 멧돼지가 칙 해먹으려고 칙 해먹고 금방 간다고. 바로 이 5, 6월이 멧돼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 때문이랍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하고 함께 다녀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 돼지도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살인적인 더위부터 멧돼지까지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여름산이지만 헌터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계절, 이 산에 보물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무성한 숲을 헤치고 거침없이 산을 누비던 바로 그때 아이고 힘들다. 여기 진상 있다.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진짜요? 어디? 진상. 어우, 엄청 크다, 야. 이거는 진짜 크다. 대웅인데? 헌터들 아무래도 사물 발견한 듯한데요. 서둘러 채취를 시작하는 두 사람. 남들은 몇 날 며칠 헤맨 뒤에야 겨우 발견한다는 그 귀한 산삼을 이들은 이렇게 쉽게 발견한 걸까요? 야, 진짜 옷가락 달렸다, 옷가락 달렸어. 와, 진선 대물이다, 대물. 야, 이거 야, 진짜 대물이다. 야, 그런데 이 삼, 우리가 알던 산삼과는 많이 다른 다른 모습인데요. 것 같아요. 야, 사막으로는 틀리지. 산삼에 번 가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사실은. 그렇습니다. 헌터들이 채취한 삼의 정체. 삼만큼 귀하다 하여 이름에 삼이 붙은 진삼입니다. 당뇨에 도움을 준다는 이 약초, 사실은 미나리과 식물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가치는 산양삼에 뒤지질 않는다고요. 예전에는 산에 가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약초가 고갈돼 갖고 없어요. 이제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요새 보기가. 진삼, 삼만큼 귀하다지만 이게 헌터들이 찾는 보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보물은 복스럽고 탐스러운데 맥귀까지 한 놈이 있어요. 복스럽고 탐스럽고 매운 보물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궁으로 빠지는 보물의 정체. 알 수 있는 건 그저 지금보다 더 높고 더 험한 곳에 보물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때 걸음을 멈춘 헌터들 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절벽. 잠시 아래를 살피더니
안전 장비를 차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데요.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일까? 숨도 고르지 않은 채 절벽 내려갈 준비를 마친 정진호 헌터. 화이팅! 야, 조심해. 그는 대체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렇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슬아슬한 외줄에 매달려 절벽을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하던 바로 그때 돌발 상황 발생. 나무에 밧줄이 그만 걸리고 만 건데 목숨이 위험한 아찔한 상황. 친구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큰 거만 좀 채취해, 큰 거만. 위험하니까. 그렇게 절벽에 매달린 지 무려 30분. 쉽게 오르지도 내려가지도 못할 위치에 이르렀는데요. 여기 석이 많다, 야. 허공에 매달려 발견한 보물의 정체, 바로 산속 소고기 서기버섯입니다. 일반적으로 버섯은 햇볕을 받고 말라야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절벽 위에서 이슬을 머금고 자라다가 햇볕에 마르기를 반복하는 서기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해서 영양이 풍부하다죠. 그렇게 밧줄을 내린 지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땅을 밟는 정진호 헌터. 쉽게 닿지 못할 까마득한 절벽을 타설까요? 채취한 양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버섯 값은 얼마나 될까요? 100g도 꽤 많은 양이거든요. 옛날에 많이 받을 때는 한 10만 원까지도 받았어요. 요즘에는 한 5만 원 선 하더라고요. 귀한 몸값 자랑하는 서기버섯. 하지만 이 역시 오늘의 보물은 아닙니다. 수확의 기쁨도 잠시 서둘러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대체 보물은 어디 있다는 것일까? 우리가 찾는 보물이 습한 지역에 있어요. 물가 있고 습한 지역 있고 흰색, 하얀, 백색의 속살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 있어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자생지부터 찾아야 하는 법. 헌터들 계곡을 찾아 산을 헤맵니다. 이끼 같은 거 아닐까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소리. 정진호 헌터의 걸음이 빨라집니다. 계곡이다. 그토록 찾아 헤맨 계곡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일단 입수부터 하는 헌터들. 아유 정말 시원해 보이죠? 아주 차갑지 않아요? 보물의 자생지인 건 물론이고 유독 더웠던 산행 끝에 만난 계곡이니 이보다 더 반가울 수 없습니다. 사악합니다. 이 맛에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 기운으로 보물을 찾으러 이제 가야죠. 갑시다. 이곳이 아니라면 또 얼마나 산을 이동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이제는 진짜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뭔가를 발견한 듯 준비해온 장대를 조립하는 정진호 헌터. 그러더니 장대를 높이 들어서 뭔가를 채취하는데요. 바로 하얗고 탐스러운 꽃송입니다. 저희가 찾는 보물이에요. 시니어입니다. 아주 이쁘죠? 아마 이 시니어가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걸 겁니다. 아주 귀합니다, 이게. 일명 신이화라 불리는 이 한박꽃은 산에서 피는 목련이라 하여 산목련이라고도 불리고요. 목련이라 하면 3월 초 잎보다 먼저 피어나 도심의 봄을 알리는 이 백목련이 떠오르지만요. 이 한박꽃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5월 말에서 6월 초 산에서 개화하는 우리나라 토종 목련이라고요. 정말 예쁘네요. 달콤한 향이 멀리까지 퍼져나간다는 이 한박꽃. 그 맛도 달콤할지 정진 헌터 일단 꽃잎 한 장 먹어봅니다. 단맛도 있고, 근데 시니어의 매운맛도 있고. 한박꽃 매운맛이 나서 신이화라 불릴 정도라는데요. 엄청 매워, 엄청 매워. 그래요? 그냥 잡숴봐. 아, 진짜. 에이, 어떻게 매운맛이 이렇게 나요? 예쁜 꽃에서 매운맛이 난다. 갈것 믿을 수 같은데요? 없는 헌터 PD 직접 먹어봅니다. 많이 넣나 봐요. 매워. 생으로 먹으니까 굉장히 청양고추 같은 그런 매운맛이 느껴지는 것 그 같아요. 정도로네요. 진귀한 보물답게 이 신이화는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록돼 있는데요.
효종 9년 세자가 신유화로 만든 약을 먹고 감기가 호전됐다는 겁니다. 신이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꽃에는 매운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 때문에 전통적으로 비염이나 축농증에 많이 활용이 되었고 폐기관지에 적용해서 감기 증후군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신유화 다 핀 꽃보다는 꽃봉오리로 약을 쓴다는데요. 이 수술에 약 성분이 휘발성이 이 수술에 있는데 이게 꽃이 펴버리면 휘발성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꽃 봉오리 피지 않는 상태가 약성으로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꽃봉오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태나 채취 방법에 따라 그 값어치가 달라진다고요. 이거 벌레인 것 같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벌레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 꽃봉오리에 생긴 까만 점은 매미나방 애벌레의 흔적. 꽃봉오리 속의 벌레까지 약으로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건 채취를 하면은 안 되고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이 꽃잎이 또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해가지고 열이 많은 사람이 그냥 손으로 잡았을 때는 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채취할 때도 조심스럽게 장갑을 끼고 이렇게 채취를 해야지 색도 변함이 없고 그게 이제 채취 방법이에요. 야 깨끗하네 좋다. 발견하는 것도 상태 좋은 물건을 찾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그래서 더 값지고 귀한 보물 신이화. 특히 초여름 피어나는 이 한박꽃나무의 신이화는 약초 좀 안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보물인데요. 이 신이화의 활용법 또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신이화 왔어요. 꽃차로 활용하는 이 신이화는 일단 건조가 필수. 대부분 꽃봉오리채 말리지만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꽃잎을 펴서 말릴 수도 있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건조기의 온도라는데요. 열에 민감한 꽃잎이 새카매지지 않도록 실온 또는 건조기의 최저 온도에서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말려야 한답니다. 이렇게 손질한 신이화, 서늘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하나씩 꺼내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물을 붓고 잠시 기다렸다가 이렇게 노란 빛이 우러나면 신이화차 완성. 청양고추처럼 매운맛을 냈던 생신이화 말려서 차로 우려낸 건 어떤 맛일까요?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매콤함이 고추 먹는 매콤함이 아니에요. 독특한 맛이 있고 향이 있어요. 건강하자. 앞으로도 제가 이런 보물 찾기는 나 죽을 때까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산도 함께라면 걱정은 노. 헌터들의 위대한 도전은